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부키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덥죠. 오늘은 와카타케 나나미의 조용한 무더위 줄거리 낭독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스포가 들어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다니던 탐정사무소가 문 닫는 바람에 살인검 서점이라는 미스터리 전문 서점 2층에 탐정사무소를 열고 서점 아르바이트와 함께 탐정을 경험하고 있는 나의 이름은 하무라 아키라. 지난번 사건 때 입은 부상으로 아직도 컨디션이 엉망이다. 40대가 되니 부상도 잘 낫지 않는다. 운동 삼아 오늘도 서점에 1시간여 걸어가는 중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 덤프트럭이 세단을 들이받고 연이어 버스까지 들이받은 연쇄 추돌 사건. 사방에서 들리는 고함소리와 울음소리. 트럭에서 튕겨져 나간 파란색 소형차는 토사를 잔뜩 뒤집었었다. 선글라스를 낀 젊은 여인이 그 파란색 소형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랑 같은 색의 백을 꺼냈다. 모두가 긴장하고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순간에 그녀는 핸드백을 어깨에 걸치고 뱀처럼 유유히 사라진다. 아키라는 뭐라도 돕고 싶은 마음에 근처 편의점 앞에 자판기로 달려가 생수를 빼내어 부상자들에게 나른다. 자판기 생수는 품절입니다. 음료도 괜찮아요. 혈당을 올려주니까. 품절인 자판기에 무의식적으로 계속 버튼을 누르고 있던 내게 편의점에서 나온 듯한 앞치마를 두른 남성이 말했다. 잠시 후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하고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해 모두가 떠나는 와중에도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충동에 휘말려 그 자리에 남는다. 그리고 얼마 후 무사시노 미나미 경찰서 교통과의 아베 경찰에게 사건을 목격했다 말하고 명함을 건넨다. 얼마간은 그 사고가 톱뉴스로 다뤄졌다. 사망자는 버스 승객 3명과 덤프트럭 운전기사, 그리고 파란색 소형차의 운전자 이렇게 5명이었다. 내가 근무하는 살인검 서점은 인적이 드문 기치조지 주택가에 있기에 매상의 대부분은 인터넷 판매, 주제를 정해 그에 맞춘 이벤트를 기획해서 참가자를 모집한다. 도야마 점장은 다음에 있을 이벤트를 얘기했다. 달콤한 미스터리 페어는 어떨까요? 과자가 등장하는 미스터리 특집인 거죠. 그럼 진열할 책도 한두 종이 아니죠. 코지 미스터리 장르에는 커피 탐정, 홍차 탐정, 쿠키 탐정 등 수많은 시리즈가 있으니까요. 서 있기만 하다면 부모도 부려야 한다가 신조라는 도야마 점장은 얘기한다. 하무라 씨, 쿠키 정도는 구울 줄 알죠? 대체 무슨 소리냐며 따지려 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야베 경찰이었다. 교통과는 보이스피싱 주의, 빈집 털이, 들치기 급증, 주의 요망, 이라 써진 전광판 뒤 1층에 있었다. 야베 경찰 옆에 의자에 앉은 여성은 지난 사고 때 사망한 가도와키 스구미 씨의 모친이었다. 야베 경찰은 가도와키 스구미 씨가 트럭에 튕겨나간 파란색 소형차의 운전자였으며 사고 직후 소지품이 사라져 찾고 있다 얘기한다. 소지품은 파란색 백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수첩이 아주 소중한 물건이라며 어머니 히로코 씨는 말했다. 사고 당시엔 덤프트럭과 버스에만 온통 신경이 쏠려 있어 파란 소형차에는 무관심했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소형차 옆에 차량과 같은 색상의 백을 꺼낸 여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파스텔 블루 소형차 운전자는 분명히 여성일 거란 선입견이 있었고 차량과 백이 같은 색상이라 멋지다 여겼으며 큰 사고 후인데도 운전자가 부상 없이 차에서 내린 거라 무의식 중에 생각한 것이었다. 히로코는 울 것 같은 얼굴이 되었다. 딸이 잃어버린 백이 맞으며 나도 알고 있는 고급 브랜드를 대고는 그 브랜드의 한정판이라 했다. 솔직히 핸드백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찾고 싶은 것은 그 안의 수첩입니다. 딸은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 후 영국에 유학도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애프터눈 티에 빠져서 유명한 과자 장인이나 티룸 등에서 일하며 배운 것을 기록한 수첩입니다. 언젠가는 자신만의 티룸을 열고 싶다며 엄마 스콘에는 데본쇼 크림과 라즈베리 잼이 최고로 잘 어울려요. 그런 이야기를 하며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그 수첩에는 그 아이의 인생 전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아이 눈앞에서 그걸 훔쳐가다니 히로코는 울며 주저앉았다. 핸드백뿐 아니라 가도와키 수구미의 상태도 뻔히 보였을 텐데 야베의 얼굴이 굳어졌다. 여자에 대해 생각나는 건 없나요? 키는 소형차에 비해 어땠나요? 여자는 쇼컷 머리에 줄무늬 셔츠를 입고 커다란 선글라스를 썼었다.
여자가 운전자라 착각한 건 선글라스도 한몫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오렌지색 슬리본을 신고 있었다. 얼굴을 모르겠네요. 몸놀림이 유연한 젊은 여성이었어요. 사고 직후였다며 몸놀림이 유연했을 리 없잖아. 이제와 이 사실을 깨닫다니 나도 어떻게 됐었나 보다. 커트머리에 줄무늬 셔츠와 오렌지색 슬리본이라. 그런 여자는 이 근처 셀 수 없이 많아요. 스기우라 금요가 말했다. 사건 현장 동영상을 찾아보다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앞치마 입은 남자가 생각나 찾아와 물었다. 백곰 탐정사 명함을 내밀자 그는 스기우라 점장 명함을 내밀었다. 바쁜 듯한 그를 뒤쫓아다니며 비극적인 핸드백 분실과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유유히 사라진 뱀녀 얘기를 했다. 그의 마음이 움직인 듯 CCTV를 일반에게 보이는 것은 불법이지만 관계자는 가능하다. 마침 12시부터 2시까지 오기로 한 아르바이트생이 좀 늦겠다 연락이 왔다. 아르바이트생은 관계자라고 말한다. 아무라는 앞치마를 입고 눈꽃을 새 없이 2시간여 편의점 업무를 도운 후 CCTV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핸드백과 뱀녀의 모습이 확실히 담긴 동영상을 본다. 정지화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 후 점장과 아르바이트생에게 보이며 물었지만 별 신통한 대답은 없었다. 그날은 비가 많이 왔어요. 천으로 된 슬리본을 신고 외출했다며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일 확률이 큽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말했다. 근처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시가씨라면 거주민들을 잘 알 거예요. 시가 부동산을 찾았다. 노파는 단밤을 꺼내놓더니 그걸 까달라 했다. 관절염 탓에 손이 아파 까기 힘들다 했다. 하무라는 앉아 단밤을 까기 시작했다. 까는 족족 단밤을 입으로 가져가던 시가씨는 하무라가 보여준 뱀녀의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핸드백 사진도 모르겠다더니 수입 구제품을 다루는 의상실에 전화해 둘 테니 찾아가 보라 한다. 의상실 주인은 가방 사진을 보더니 한정판이라며 흥분했지만 뱀녀는 본 적이 없다며 피자 가게 주인을 소개해준다. 주인은 배달 사원에게 물었지만 그 역시 본 적이 없다 말한다. 하지만 사거리 근처 건설 현장 경비원은 매일 그곳에 있고 여자를 좋아하는 듯하니 가서 물어보라 말한다. 사진을 본 경비원은 뱀녀를 본 적이 있다 말한다. 그러나 어디서 본 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말한다. 포기하려는 순간 시가씨에게 전화가 왔다. 지인에게 물어봤는데 이노카시라 공원 근처에 슬리본을 파는 전문점이 있다 말한다. 스마트폰 지도 앱에 의지해 들어선 거리. 슬리본 슈즈 전문점 스칼렛 핀퍼넬이 보였다. 문을 열고 나서는 오렌지색 슬리본을 신은 여자. 뱀녀다. 뒤를 쫓았다. 고택 같은 느낌의 오래된 주택으로 들어서는 뱀녀. 문패에는 야스나가라 쓰여 있다. 잠시 후 택배 차량이 왔다. 차량에 이 차의 담당자는 고우라 다카시입니다. 라 쓰여 있다. 갈색 슬리본을 신은 50대 여성이 나와 온라인 쇼핑몰 상자를 들고 있는 고우라 씨와 기쁜 듯이 담소한다. 야스나가 저택 쪽을 슬쩍 보다 놀라고 말았다. 정원 쪽 열린 창문을 통해 뱀녀가 스르륵 나와서다. 야스나가 씨가 택배 상자를 건네받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한쪽에 안 보이게 비켜서 있던 뱀녀도 스르륵 길을 갔다. 주인이 집에 있을 때 짧은 시간에 가방 등에 현금만을 훔치는 들치기는 관찰력과 두둑한 배짱이 필요하다. 나는 혀를 내둘렀다. 핸드폰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고 뱀녀의 뒤를 쫓았다. 뱀녀가 버스를 타기에 나도 뒤따라 탔다. 웬 덩치 큰 사내가 땀을 뻘뻘 흘리며 나를 밀치듯 뒤따라 탔다. 몇 정거장 후 뱀녀가 내리자 덩치 큰 사내도 허둥지둥 내렸다. 아무라도 따라 내릴까 하다 너무 눈에 띌 것 같아 버스에 앉은 채 뱀녀가 사라지는 길을 지켜봤다. 적당한 가게를 찾아가 샌드위치와 커피를 시키고 스칼렛 핀퍼넬의 SNS를 조사했다. 홈페이지 앞면에 떡하니 나온 뱀녀의 얼굴. 점장 미도리카와 미사오라 적혀있다. 다른 SNS는 하지 않는지 미도리카와 미사오라는 계정은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동네 입구에 미도리카와 내과 의원이 검색됐다. 전화해보니 지금은 영업을 안 하는 곳인 듯 했다. 가게를 나와 거리려는데 앞으로 뱀녀가 지나갔다. 스마트폰을 동영상 촬영으로 두고 뒤를 쫓았다. 잠시 후 강변에서 젊은 여자와 선체 진한 키스를 나누는 미도리카와 미사오.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서로 끌어안고 상당한 시간 진한 키스를 나누던 두 사람은 비가 우두둑 떨어지자 저편으로 사라졌다. 집에 돌아와 뜨거운 욕조 안에서 스칼렛 핀퍼넬을 검색했다.
내일 개점은 12시, 점장은 6시까지 근무인 모양이다. 6시 인근 스칼렛 핀퍼넬 앞에서 기다리다 뱀녀를 뒤쫓았다. 홍차랑 자반연어랑 이것저것 사든 뱀녀는 2층의 카페로 올라갔다. 나는 맞은편 2층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1층 거리를 내려다보자 낯익은 남성이 걸어오고 있었다. 야스나가 저택의 택배기사 고우라 다카시였다. 둘은 공범이었던 것이다. 야스나가 씨는 미도리카와 미사오가 신은 슬리본과 같은 스타일의 것을 신고 있었다. 점장인 미도리카와 미사오라면 단골인 야스나가 씨가 낮에 집에 혼자 있다는 정보쯤은 환히 꿰뚫을 것이다. 미리 말을 맞춰둔 택배기사가 야스나가 씨와 얘기하는 동안 침입한 미도리카와 미사오는 거실 등에 현금을 물색한 후 도망친다. 정원에 발자국이 남을지 모르지만 야스나가 씨와 같은 것이니 증거가 남을 리 없다. 앞에 앉은 고우라에게 미도리카와가 검은 봉투를 건네는 순간 고우라 다카시 뒤를 이어 카페에 들어선 건장한 체격의 사내들이 둘에게 다가갔다. 그중 한 명이 낯이 익다. 버스에서 미도리카와 뒤를 이어 탔다 헐레벌떡 내렸던 땀 흘리던 남자다. 고우라의 손에서 봉투를 빼앗으며 뭐라 말한 후 그들을 차에 태우고 간다. 올해 초부터 무사시노와 미타카 일대의 빈집털이 범이 극성이었습니다. 소화기 너머로 야베 경찰은 말했다. 들치기는 피해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없어져도 자신이 착각했나 하고 넘어가니까요. 피해자들의 집이 고우라 다카시가 담당하는 지역과 겹친다는 것을 알고 미타카키타 경찰서가 얼마 전부터 마크했던 거예요. 고우라 다카시와 미도리카와 미사오의 체포 소식이 TV에 나왔다. 하지만 파란 핸드백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의사였던 미도리카와 미사오의 부친이 치매에 걸려 미도리카와 내과 의원을 휴업하고 병원에 남은 환자의 진료 기록을 해독한 미도리카와 미사오는 고우라 다카시의 아버지의 일을 알고 공갈 협박한 모양이에요. 야베 경찰이 말했다. 대기업 임원이었던 고우라 다카시의 아버지는 10년 전 집안에서 목을 매 자살했는데 그때 호출된 게 미도리카와 의사였나 봐요. 진료 기록 구석에 오토에로틱 에스픽시에이션이라 적혀 있었어요. 그 말인즉슨 자살이 아니라 질식 플레이, 즉 스스로 자기 목을 졸라 성적 쾌감을 얻는 유해가 사망 원인이었던 거죠. 미국에서는 매년 1200명 정도가 그게 원인으로 사망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미도리카와 의사는 미국 유학을 했기에 알고 있었던 거죠. 미사오는 다카시를 협박했고 다카시는 도리어 비밀 누설 금지 조항 위반으로 미도리카와를 고소하겠다 했나봐요. 그러다 어느 하나가 깨달은 거죠. 고소를 하든 협박을 하든 둘 다 빈털털이라는 거. 그래서 가지고 있는 정보로 서로 협력해 들치기나 해보는 걸로. 말을 끝낸 야베 경찰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가드와키 스구메 씨의 파란 핸드백은 어떻게 됐나요? 내가 물었다. 미도리카와 미사오는 모두 소각 쓰레기 버린 날에 버렸다 말했다 한다. 가드와키 히로코가 안 됐다. 딸의 유품을 그리 애타게 찾았는데 하무라 씨가 유품을 찾으려 애썼다 했더니 히로코 씨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했단다. 살인범 서점 주소를 알려줬어요 하고 야베는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자마자 2층에서 도야마 씨가 내려왔다. 도야마 씨가 기획한 달콤 미스터리 페어 준비가 착착 진행 중이다. 하무라가 구워온 쿠키를 맛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도야마는 말한다. 이게 무슨 맛인가요? 책을 사주는 손님께 선물로 주려 했더니 이건 벌칙이겠군요. 어쩔 수 없네요. 미스터리부를 잘 알고 과자를 구울 수 있는 사람을 인터넷으로 찾아봐야겠어요. 그때 가드와키 히로코가 방문했다. 서점을 둘러보던 히로코는 문고본을 한 권 집어들었다. 데프니 듀 모리에의 레베카였다. 스구미는 이 책을 읽고 애프터눈티에 푹 빠졌어요. 실제로 이런 과자들을 늘어놓은 다거회를 여는 게 스구미의 꿈이었어요. 비밀 샌드위치에 스구미는 커맨시드로 밑간을 한 병아리콩 페스트를 넣을 생각이었어요. 레베카에 나온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오리지널로 제가 참 좋아하던 거였죠. 그 아이 수첩에 모두 적혀 있는데. 가드와키 히로코가 레베카를 구입해 떠나자 도야마가 태블릿 PC를 내 쪽으로 내민다. 찾았어요. 미스터리를 좋아하는 과자장인. 과자를 구워 직접 인터넷 판매도 하고 있더군요. 레베카에서의 다거회도 상세히 소개했어요. 크럼펫을 만드는 법이라든가 스콘에는 데본셔 크림과 라즈베리 잼이 가장 잘 어울린다든가
비밀 샌드위치에는 커미시드로 밑간을 한 병아리콩 페이스트를 넣으면 좋다든가. 나는 도야마 씨에게서 태블릿 PC를 낚아챘다. 화면 속 과자를 손에 들고 미소 짓는 여자는 그날 밤 강변에서 미도리카와 미사오와 함께 있던 젊은 여자였다.